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파마를 해가지고 어제 파마를 했어. 어제가 제일 추운 날 파마하러 어, 퇴촌까지 갔다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예. 근데 우리 동네는 지금 제가 머리할 곳을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퇴촌에서 파마하던 곳이 있어가지고 어제 오후에 시간이 돼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거 알잖아요. 파마하면 이틀 동안 머리 안 감는 게 좋아요. 이틀 동안 파마하고 그 다음날 샴푸하면은 머리 빨리 풀리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러고 이제 그냥 지낼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머리에서 파마약 냄새 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모자를 쓴 거고, 그래서 이제 컨설팅도 이제 모자 쓰고 컨설팅을 했는데, 이제 각설하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요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별 뒤에 이야기, 뭐 요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 번에 이제 컨설팅을 이제 하는데, 이 선생님이 하는 걸 봐도 애들이 나갈 이유가 없어. 너무 잘하고 있고 정말 돈 받은 것 이상으로 애들에게 해주고, 뭐 이렇게 후하게 해주고, 시간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월수금 이렇게 수업이 있잖아요. 그럼 화목에 불러서 옆에 자습하는 그 방에서 독서실처럼 공부를 하고 가게 하고, 공부하다가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또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 공부방을 올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로 학원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원비도 이렇게 뭐 세지도 않고 너무너무 훌륭한 거야.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애들이 점점 줄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쫙 듣고 나서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별을 하셨던 거야.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은 모든 강사들이 그렇지만, 모든 강사들이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하고 막 이런 강사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이게 강사들은 이렇게 이런 친구들, 뭐 아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심이다 보니까 나는 강사들 치고 그렇게 막 뻔질나게 여러 번 연애 경험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별로 못 봤어. 그러니까 강사들일수록 연애 경험도 좀 적고 좀 적고 아니면 늦게 결혼하고 뭐 이런 케이스가 오히려 많지. 연애 경험 많고 뭐 일찍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을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 한 대화가 중반 이상이 돼서야 그 말씀을 꺼내시는 거야. 사실은 몇 달 전에 이별을 했다고, 결혼을 할 뻔한 사람하고 이제 이별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다음에 한두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고 막 이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것 때문에 학생이 줄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애들은 귀신이에요. 정말. 애들은 진짜 오히려 어른은 속여도 애들 눈은 못 속인다는 말이 그게 맞는 것 같아. 애들은 진짜 귀신같이 알고 이런 거 있잖아. 애들은 이 선생님이 온전한 싱글일 때는 애들에게 본인의 마음의 100%를 애들에게 주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열정, 이런 걸 애들한테 다 쏟아붓기 때문에 애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야. 애들도 그걸 알아.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학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말은 안 하지만 당연히 말을 안 하지. 당연히 말을 안 하지만 이 선생님이 한창 연애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쭌다. 애들은 그걸 알아. 너무너무 신기해. 그래서 보통 결혼한다고 뭐 이렇게 청첩장 돌리는 그런 때에 뒤돌아보잖아요. 물론 그때의 그 선생님은 결혼할 생각에 본인의 뭐 애들이 몇 명인지 그거는 별로 그렇게 생각지도 않은데 정확히 내가 봤을 때 한 반 정도 줄어. 반 정도. 그러니까 정말 애들은 귀신이라니까 진짜 확실해. 그러니까 싱글인 선생이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줄어. 확실해,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웃겨. 연애를 시작하다가 만약에 결혼이라도 해가지고 청첩장 돌릴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한 반 정도 줄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애들도 그런 걸 느낀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뭐 이렇지만 또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야 그 선생님이 애들이 줄은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뭐 하늘의 태양이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만 빛나는 게 아니거든. 태양은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태양은 비춘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은 뭐 숏텀으로 봐서는 안 그렇겠지만 롱텀으로 높은 곳에서 보면 정말 그 사람에게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오히려 좋을 때 오히려 어쩌면 더 좋은 그런 시점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보면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서야 왜 선생님이 아이들이 줄었나 이제서야 이제 내가 알았다고. 그런데 선생님 봐보시라고. 만약에 지금 너무 이별의 아픔으로 너무나 괴로운데 여기다가 마음이 괴롭고 하면은 정말 그냥 보통 때는 보통 정도의 일이 힘겹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별의 아픔을 겪고 밤마다 울고 울음이 나오고 뭐 이런 상태에 애들이 막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 그래서 선생님이 방학 때는 아침서부터 밤 늦게까지 가르쳐야 돼. 그러면 선생님의 이 마음의 그런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라. 마음을 추스리고 충분히 애도하고 이런 시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사람 미치고 팔짝 뛰고 이건 정신병원 걸리기 일보 직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나중에는 정말 몸이 병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중에는 몸에 병이 나가지고 그냥 이거 문 닫아야 된다. 그런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해? 나의 멘탈은 엄청나게 무너지고 있고 이걸 멘탈을 좀 쉴 수 있게 해줄 이런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막 이게 그런 것도 안 봐주고 애들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서 아침서부터 밤까지 일하고 또 주말에는 또 부모님들하고 또 상담하고 이렇게 살면 그 인생이 안 망가지고 백이겠냐. 오히려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선생님도 진짜 본인에게 오히려 좋은 그것도 되는 게 본인이 가르치면서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꿀 시간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6시인가? 뭐 그때면 일이 끝나기 때문에 오후에 성인들을 위한 학원 뭐 요런 걸 끊어서 그런 데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이래서 정말 내 자신의 그런 실력 그런 것을 좀 더 빈 공간을 좀 채우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뭐라 하냐면 선생님의 실력 이런 것도 빈 곳도 메울 시간 이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이런 마음을 충분히 쉬게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마음을 좀 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끝나면 그때 다시 애들이 많아질 거라고. 다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한번 믿어보라고. 2025년 한 봄 정도 되면 애들 많이 들어올 거라고. 그리고 이게 올해 1월에 애들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게 뭐냐면 1월에 구정이 있어요. 1월에 설날이 있는데 우리 신랑도 그렇고 지금 9일을 놀아 9일. 최장 9일을 놀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신랑 같은 그런 회사가 한둘이겠냐고. 다 9일 놀고 막 이런 거야. 그러면 아빠하고 놀고도 싶고 뭐 그러겠지. 그리고 그렇게 길게 놀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바쁘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 같으면 보통 2월에 구정이 끼는데 올해는 1월에 설날 이 연휴가 끼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방학을 1월이 한참 지나서 해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12월 말이면 방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 근데 지금은 최장 내가 알고 있는 애는 1월 13일에 방학한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1월 4일인가 그때 방학했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지나도 여전히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봐봐. 그렇게 여전히 학교를 다니는 날도 많고 또 1월 말에는 그렇게 막 최장 9일을 놀고 막 이래 버리면 엄마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1월에 학원에 들어오기보다는 2월에 들어올 확률이 많다고. 그리고 만약에 1월에 받고 싶으면 엄마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 매일 오는 학원 같으면 한 달에 우리는 달과 관계없이 20일 수업을 꽉 채워서 해준다. 아니면 주 3회 오는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라면 이 빨간 날과 상관없이 우리는 한 달 12회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강료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예. 그렇지 않으면 엄마들이 이거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거 뭐 한 열흘 빠졌는데 이거 딜레이 시켜주냐 물어보기도 그렇고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월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좀 잡고 싶으면 이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라. 우리는 달과 상관없이 월 몇 회를 해주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면 좀 그런 게 덜 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해는 정말 1월에 들어오는 숫자가 작년보다는 좀 줄어드는 그런 게 맞기는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이런저런 또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그 선생님한테도 그랬어요.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일어난다.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예전에 진짜 예전인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들어오기 한 석 달 전?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기 한 석 달 전. 그쯤에 어떤 그 남자
어떤 남자를 이제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사귀는 그런 걸 이제 한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남자 사귀고 이런 것도 굉장히 늦고 이랬기 때문에, 예, 남들은 막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렇게 남자 사귀는데 저는 그렇지도 못했고, 아무튼 그래서 사귀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그 남자가 저보다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해 여름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빨리 나하고 결혼을 하고 들어가겠다는 일념으로 여기 한국에 나왔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바빴거든요. 취직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그 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런 거에 심취를 했어. 무속 이런 거에 심취를 했어. 나는 무교였었거든, 우리 집은. 그런데 궁합이 안 맞는다고 결혼을 반대를 했어. 근데 나는 결혼을 이 사람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냥 결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혼자 그냥 나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이제 여름방학 때 들어와서 이제 난리를 친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결론은 이제 결혼을 못하고 그 사람은 서머 브레이크가 끝나고 다시 미국으로 갔었거든요. 그때 별로 제대로 사귀지도 않은 이 남자와 헤어졌는데 그렇게 슬프더라고. 내 인생이 무슨 뭐 인생의 5점 하나가 남은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막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사귀지도 않은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못했다 뭐 이런 느낌? 결혼할 마음조차도 없었는데 결혼 말이 오가고 뭐 그러다가 뭐 궁합이 안 맞네 뭐 이렇게 해서 뻐그러진 케이스야. 우리 집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가 기분 나쁘다고, 그때는 우리 집도 잘 나갔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이놈의 결혼 안 시킨다고, 우리 딸만 아깝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안 됐는데, 그래서 그때는 엄청 슬프고 괴롭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추스리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쓱 어떤 생각이 싹 지나가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최소한 2, 30년 후에는, 아니 이제 나중에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볼 때, 와, 내가 이번에 결혼 안 했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봤구나. 보호하셨구나. 이렇게 느낄 날이 오리라. 라는 생각이 쓱 지나가더라고. 내 인생이 많이 흘러서 뒤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때 생각하기를, 야, 내가 정말 철부지 없을 때 옛날에 그때 결혼을 했었으면 어쩔 뻔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이런 막연한 그런 느낌이 확 내 마음속에 들더라고. 그랬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엄청나게 흘러서 요즘에 나를 보고 나면, 와, 진짜 그때 결혼 안 하기를 진짜 하나님이 도왔구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언제부터인가 나는 그런 생각이 생겼던 것 같아요.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그런데 everything happens for a good reason.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이유가 있이 생긴다.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모든 일은 이유가 있이 생기는 거지 이유 없이 생기는 일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또 우리 그 물론 젊은 그 강사들에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진짜 사람을 만나고 이별하고 이러한 또 이런 것들이 오버랩 되어지는 요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일을 놓지 않고 또 열심히 마음을 추스리면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 예. 그때도 제가 학원을 나갔어요. 학원 강의를 나갔는데 정말 저는 아무 내색 안 하고 그냥 뭐 학원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이렇게 보면 학생들과 인터랙션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업만 했었던 것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 중에 이런 얘기 한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